이제 2시간으로 봐도 신호가 있으면 느리게 신호 지우고, 얘를 확대해서 이렇게 추세가 명확히 좀 보이도록 많이 애를 쓴 지표죠. 추세가 십자선이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고 여기를 하락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지켜진다는 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서 밑으로 십자선 밑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제 하락으로 보는 거죠. 단기든 중기든 뭐 단타든 간에 일단은 하락 돌파한 걸로 보고, 그때부터는 이 실선이 아래로 이제 추세선 역할을 해서 직선으로 이제 좀 뽑아져요.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위로 갈 때는 십자선 직선을 뽑고 해서 이렇게 실선이 아래로 이렇게 갈 때 중간중간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딩 뷰 쓰실 때 요 봉에 가려서 지표가 안 보일 때는요, 봉에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 누르면 보는 차례가 있는데요, 맨 뒤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빈 곳에 이렇게 찍으면은 그 지표가 잘 보여요, 봉이 가리지 않고. 네, 근데 확대해서 보면은 가끔 트레이딩 쓰면 봉에 가려갖고 지표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보여요. 여기서 하락 돌파 나온 거죠. 이제. 그럼 매도로 이제 바꿔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휩쓸거안이 아닐 때는 그냥 매도 진입을 용기 있게 한 다음에 매도를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2번 같은 구간은 아래에서 이제 좀 휩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좀 포지션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제 해치를 해갖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온 거고. 근데 이렇게 작은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제 이 유니파라볼릭 2로 둘둘로 맞추면은 이렇게 추세는 이제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 현상이 나오죠. 상승 추세에서 이 십자선이 직선으로 표현되면서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알려주고 있고, 이게 십자선이 무너졌을 때부터 급락이 나오고, 이 실선은 직선 추세선으로 표현되면서 중간중간 건드렸지만 다시 하락. 근데 이미 이 실선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들어 올렸죠. 십자선하고 이 실선하고 같이 이제 확대해 보면은 들어 올리고, 지금은 실선이 아래에 있죠. 아래에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 실선 밑으로 하락 돌파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진짜 하락은 이렇게 아래 십자선까지 같이 다 돌파했을 텐데, 근데 또 괜찮은 게 이 십자선도 점점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다 올라와서 만났을 때 다시 하락하면 그건 또 약간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보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요 지표 하나로 쉽게 대응할 수 있고, 이평선 여러 개 그을 필요가 없거든요. 파라볼릭도 그럴 필요 없고 이거 하나로 다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실선하고 현재 십자선은 이제 수평선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주가가 요 코인 가격이 이 위에 있는지 요 사이에 있는지 이 밑에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봉에서도 요 십자선 아래에 좀 있잖아요.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이제 요 십자선 위로 올라오면 좋아하시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일봉 자체는 또 양봉이 힘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위로 올라갈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도 이 실선은 이렇게 추세를 나타내죠. 보통 추세선을 이제 그으려고 했을 때 여기 있게 긋고 첫 번째 고점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위아래 바운스하면서 고점을 찍지 않으면 추세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허공에다 그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 그을 때는 어떤 이 가격이 한번 위로 치고 아래로 주고 가야지만 이제 그때서야 아 이게 고점이구나 하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추세선을 보통 긋잖아요. 고점과 고점을 가지고. 근데 그으려면은 어떤 좀 위아래 바운스를 해서 의미 있게 올라섰다가 죽어서 고점이 형성됐을 때 그을 수 있는데 이거 얘를 딱 쓰면 네 이게 실시간으로 그어주는 건데 이 고점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제 직선으로 그으려고 이제 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지표는 성격 자체가 추세를 벡터로 이제 공식으로 해갖고 그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고점이 형성되기 전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의 특성이 나오는 거죠. 식으로 직선을 이렇게 뽑아주려고 벡터로 해서 이렇게 추세를 뽑아줘요. 이 어떤 특정한 의미 있는 고점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렇게 추세를 뽑아줘요. 그다음에 상승 구간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위에 이제 실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면서 코인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계속 계단파로 가는 거죠. 거기는 훼손하지 않아. 종가 마감 기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상승 구간에서는 이 실선이 꼬불꼬불하면서 계속 지지하면서 가고 이 한 단계 느린 요 밑에 점선 요 십자선들은 이제 직선 구간이 이렇게 말끔하게 딱 나오고 하락 구간에서는 반대로 이 실선이 추세선으로 직선으로 표현되고 이 점선들은 지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죠. 그러면은 이런 전략이 가능한데 이 하락 구간에서는 이 실선을 넘어야지만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한다.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호 자체는 요 실선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십자선은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는 이렇게 십자선이 쭉 얌전히 가고 있는데 지지를 해야 되는데 한번 훑고 이때 위험 관리 해야 되고 다시 올라서죠. 십자선 위로. 그러면서 확대해서 보면 이게 11월 달인데 십자선 위에도 올라섰고 실선 위에도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돌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략 자체는 이 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은 보유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여기 수평선이 빨간색, 연두색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현재의 지표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선하고 십자선. 이 지점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이 11월 달에 대세 상승 전에 가격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12월 달에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잠깐 가격만 아래로 훑었다가 다시 올라선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선은 왜곡이 없이 계속 이어갔어요. 근데 이 9월 달에는 이 십자선의 훼손이 일어났죠. 꺾였죠. 꺾였다가 다시 만나서 간 거죠. 십자선도 꺾이고 이 실선도 꺾이고. 11월 달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이 지표는 그 어떤 추세를 판단하기 굉장히 수월하다. 봉을 맨 뒤로 이렇게 보내야지 보여요. 이게 가끔 트레이딩 뷰가 계속 이게 다시 초기화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뒤로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지표를 맨 앞으로 빼던지 해가지고 봉의 지표가 가리지 않게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보이죠. 여기 11월 지점이 이 십자선하고 실선이 같이 만났던 지점이에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그 위로 바로 올라왔죠. 꼬리도 없이. 굉장히 중요했던 지점인 거죠. 11월은 이렇게 추세 훼손 없이 가격만 자기가 그냥 오버해서 위아래 바운스를 한 것이고, 이 9월 달하고 이 7월 달은 이 실선과 이 십자선이 어떤 훼손을 일으키면서 다시 모아져서 간 것이고요. 9월 달도 9월 달에 이제 중국 규제 악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선이 얌전히 쫙 가던 놈이 지금 다 하락하면서 이 십자선이 이제 훼손이 일어난 것이고, 이 위에 실선은 하락으로 이제 직선을 추세선을 계속 뽑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 올라왔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애들이 누워버린 거예요. 그 가격대가 지금 가격이 11월 2월 달에 의미 있던 가격대라는 거. 그리고 그런 이유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표가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매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수치 그대로 해가지고 시간봉에서도 쓸 수 있어요. 2시간봉 이렇게 일봉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십자선이 직선으로 잘 뽑고 있는데 훼손이 일어난 지점 매도고요. 이런 지점도 매도고, 그 다음에 상승은 반대로 이 실선 추세선을 위로 돌파했을 때가 이제 매수를 시도해 볼 만한데, 중간중간 다시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청산하거나 매도로 다시 잡아야 되고, 예, 이렇게 몇 번 시도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돌파해요. 밑에서 이런 경우. 그리고 다시 이전 그 건드렸던 지점에 올라서면은 좀 매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십자선을 얌전히 뽑고 있다가 밑으로 이제 시가 시작하면서 내려앉으면 매도죠. 매도. 또 3시간 봉으로 하면은 더 큰 주기로 휩쓸 없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전에 막 어지럽게 건드렸던 지점들이 조금 완만해지면서 이제 휩소가 좀 없어졌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건드리고 하는데 조금 그런 게 좀 바뀌죠. 아까 여기서 건드렸지만 얘는 여기 한 번 건드리고, 그런 식으로 4시간 복으로 하면 더 휩소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살짝 건드리고 여기서 안 건드리고,
이렇게 시간봉으로 봐도 이 추세 이탈이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뭐 라인을 할까요? 네. 이런 거에서 얘는 직선으로 바뀌고, 상승공에서 요 밑에 선은 직선을 이렇게 뽑아주고, 하락고에서는 얘가 직선을 바뀌고, 이쪽은 상승구간이었기 때문에 얘가 직선을 이렇게 바꿔서 나온 거에 별로 없고, 이렇게 11월 하락구간, 10월달, 그치, 9월달이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딱딱해 보이죠. 시간봉으로 봐도 여기서는 그냥 주가 따라가는 거, 상승 구간이니까. 이 하락 구간에서 얘가 직선으로 바뀌어요. 얘가 직선, 상승 구간에서 얘가 직선. 이렇게 하면 둘 다 실선이니까 좀 헷갈리니까 얘를 이렇게 크로스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유니 비트맥스 2 전략은 실제로 이 유니 피사르 전략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지표를 가지고 만든 게 유니 비트맥스 두 번째 전략.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퍼포먼스가 25%까지 올라온 거. 거래는 분봉에 비해서 많이 없죠. 여태까지 64번 정도 거래했고, 승률도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3T 수수료 적용 다 해볼게요. 수수료 적용해도 거래가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진 않죠. 한 10T까지 해볼게요. 10T를 해도 거래수가 막 미치도록 많은 막 띡띡이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수수료나 그런 거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수익 팩터가 4.6까지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봉 전략은 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급하게 매수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그날 중으로만 거래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날 중에 시가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민감해지긴 해요. 그날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시가에서 많이 밑으로 안 가고 위로 잘 가면은 좀 부담이 없고,
매수가 나왔는데 좀 눌리면은 좀 천천히 사는 게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분봉 전략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서 그 가격에 안 사면 전략 자체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전략 민감도가 높아서 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안 맞아요. 그래서 단타 전략일수록 약간 개인적인 전략으로 혼자 쓰게 되는 거예요. 보통 개인들이 매매할 때 그냥 단타 혼자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건 대중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수수료나 슬리피지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많이 벗어나면은 할 수가 없고, 금방 벗어나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용할 땐 조용하지만. 근데 이 일봉 전략 요 두 개, 1번하고 2번 전략이고, 이거는 좀 견조하죠. 그리고 일봉 두 개 하고 일봉 세 개를 하기엔 좀 그래서 2시간 전략을 추가한 거예요. 두 시간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요 세 번째 거는 요걸 2시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2시간으로 이제 견조한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이날 일봉에서 좀 매수가 나왔잖아요. 그 첫 번째 전략이. 그래도 2시간 봉을 보면 좀 해지하거나 좀 상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봉 전략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세 번째 전략을 추가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구간이 잘 맞았어요. 얘하고 여기서 매도 들어가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는 이 세 번째 전략도 견조하다. 이것도 그러면은 3틱에 0.075 이렇게 기본 수치이고, 이렇게 해서 적용시키면은 그래도 21.92%의 MDD가 크지 않아요. 이런 전략이 나온 거죠. 거래를 많이 하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섞어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요 전략에 대한 이해랑 요 지표에 대한 이해는 이제 다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이제 그 팀원 중에 그 저희가 1일 시황하고 리포트하고 코인 정보 이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거 이제 계속 해와 주시던 저희 팀원 이제 소개하고, 그러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까지 하면서 어떤 그 코인은 그 정보가 좀 중요해서 요새는 정보를 잘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맡아서 계속 해주셨는데, 오늘 소개를 한번 할까 해서. 그래서 이제 육성으로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 아, 예. 네, 유니크님이라고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유니크입니다. 예. 일단 그 케라시오스 팀에 예전부터 참여는 하고 있었는데 유니님께서 지금 이제 비트맥스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서비스들을 로직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님 도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더 해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뭐 음,
이제 전략하고 지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사실 근데 제가 방송이 이제 뭐야 너무 교육적이어서 사실 제 방송을 들으면 사실 졸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어떤 그 앞으로 좀 콘텐츠를 좀 풍부하게 해볼까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이 지금 몇 명 들어와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방송을 원하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쳐주시면 좀 반영을 하거나 좀 연구를 해보려고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게 저도 제가 녹화한 걸 들어봤는데 졸리더라고요. 예. BJ 데뷔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원래 급한 매매를 좀 가끔 하긴 하지만 급한 매매를 안 하고 천천히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하니까 해외 선물을 저도 하다 왔는데 그 해외 선물을 매매하면은 사실은 거의 80% 이상은 지루한 시간이에요. 근데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게 있죠. 비트코인 횡보할 때 보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근데 저도 리듬이 거기에 맞춰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밤 사이에 특히 지켜보다 보면 그렇게 되고 그게 방송에 녹아서 같이 졸리는 게 아닌가. 예, 지금 화면에 그 채팅창에 이제 유니크님 이제 그리고 밤사이 비트코인 비트맥스 하다가 졸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좀 소강 상태라기보다 거의 침체 상태인데 옛날처럼 흥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저희도 좀 준비 좀 하면서 시스템 완비하고 새로운 서비스 계속 만들면서 저희 내부적인 하우스 뷰는 이제 연말에는 코인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점차 시간이 지나서 여름 정도 기점으로 해서 코인 시장이 점점 살아날 거라고 분석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쯤이면 저희도 서비스가 이 비트맥스 솔루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준비 중인 게 있어요. 교육 사업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말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한 방에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쯤이면 좀 침체된 시장이 살아나면은 다른 방송 같은 거 보니까 약간 좀 재미 위주로도 많이 하잖아요. 뭐 여자 VJ가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게 겸사겸사 한번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침체돼서 그게 걱정인 거지. 아 예, 방송 돌아가면서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발 좀 하고 니크님은 이제 음 뭐야 그 아침에 리포트 이제 일일 시황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 매매를 저는 조금 단기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느린데 그 단타 매매를 이제 잘하시기 때문에 그거랑 그 시황 해갖고 그날 매매 계획을 잘 세우세요. 그다음에 코인 정보를 빨리 지금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저는 원래 재료는 잘 안 보는 스타일이고 시스템 매매니까 그래고 그런 거를 잘 섞어서 리딩하고 방송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네. 음, 그쵸. 단타도 필요해요. 요즘 장이 단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단타는 근데 상승장이라고 또 못하지도 않고 하락장이라고 못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조금 더 보강하고 어, 중요한 코인 정보를 선별해야 돼요. 요즘은 또 그런 거 제가 약한 부분을 같이 좀 보완해야 되고 저는 그 시간에 시스템 안정화 좀 더 할 수 있으니까는 좋은 거죠. 이르셈의 경마장 그쵸. 밤에 원래 못 살게 해요. 그래야지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일부러 이제 드라이빙 이렇게 걸린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시장이 침체돼서 뭐 리딩하는 사람도 사실 이렇게 쉽진 않았고 근데 이제 음, 그래도 잘 같이 견뎌내고 점점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시스템하고 정비해가지고 곧 돌릴 예정이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시장이 침체된 건 다 같이 느끼는 거니까 저희 코인충들은 그렇다고 뭐 계속 그냥 차트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연구를 해야죠. 이제.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업체들도 그 시스템 트레이딩 쪽으로 지금 서비스를 내놓으려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그 시스템 트레이딩 같더 시스템 트레이딩하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알트코인 그냥 매수 매도 신호 나오고 자동 매매까지 이제 연결을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시도만 나온 데도 있고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지켜봐야죠 그런 데 하고 저희는 근데 알트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트레이딩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그냥 다 똑같이 어떤 기조에 따라 움직이니까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랑 좀 차별화를 그렇게 파생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코인이 하락 구간에서도 뭐 매매를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TV에 올린 전략은 네, 그거는 이제 제 담당이에요. 어, 같이 의논할 때도 있고요. 근데 코딩은 제가 주로 하죠. 코딩은 제가 주축이 돼서 하고 뭐 어떤 아이디어를 빌려서 참고할 때도 있고요. 네, 담당이 있어요. 어느 정도 다 분야가 그 성향이 다 있으니까 분야가 정해져 있고 그에 맞게.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좀 그 말로 이렇게 막 재밌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약간 좀 교육적인 그런 방송이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식사, 청소, 음, 다 각자 담당을 가지고 하는 게 좋죠. 예. 각자 특기가 있으니까. 아, 맞아요. 트레이딩 뷰를 보라고 하죠. 트레이딩 뷰가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갖고 차트 분석 툴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 분석해 놓은 걸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략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트레이딩 뷰가 잘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코인 쪽은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디앱 쪽 코딩 담당하신 분도 있고요. 네, 차트 그림 그린 것도 되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전략이나 그 지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업비트나 뭐 그런 거 쓸 때는 정해진 지표만 쓸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코인판에서 부족해요. 그 지표만 가지고 뭐 이평 하나, 뭐 파라볼릭 하나, 뭐 보리즈밴드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각도를 뽑지를 못해요. 정밀하게 변화시키고 수치 같은 거 바꿔갖고 이제 뭐가 맞는지 찾아야 되는데 업비트에서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트레이딩 뷰는 근데 그게 그 파인 스크립트라고 프로그램 짜면 따듯이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공유를 할 수 있어 서로. 그게 잘 돼 있지. 그래서 트레이딩 뷰를 그 코인이나 뭐 주식 선물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죠. 그리고 그쵸, 트레이딩 뷰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트레이딩 뷰 보고 공부하라는 말을 주위에서 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음, 근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개를 보면 더 헷갈리니까는 심플하게 지금 추세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분 거를 보고 공부하는 게 좋고, 너무 어지럽게 그으신 분들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도 잘 보고 배워야 돼. 오히려 더 블랙홀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음. 네, 그런 분도 있고 계속 뷰를 좀 보수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맞아요. 아, 많이들 보셨구나. 예, 맞아요. 그만큼 이제 트레이딩이란 게 각자 보는 관점이 틀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양성 때문에. 시장의 뷰가 다 같다면 시장 추세가 극단적으로 나오거나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다 틀려요. 다 100% 맞추지 못해요. 그 중에 이제 확률이 높은 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략을 짜보시면은 추세형 전략 같은 경우는 원래 승률이 40에서 50% 나오는 전략이 건전한 전략이고요. 승률이 너무 높으면은 나중에 급격히 망가져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배우죠.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저런 관점으로 보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그 두 사람 거를 합성해서 그 어떤 평균 지점도 내어보고 하면서 트레이딩 뷰가 굉장히 일단 공부가 많이 되는 건 맞고 주위에서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코딩해서 그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쓰는 거예요.
요 지표하고 전략 설명 해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질문 없으시죠? 예.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그냥 사실 선 그어놓은 거라 그래서 그냥 전략 세개 합성한 거니까 딱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뭐요 시스템 매매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견주한 전략을 그 화면에 이제 그린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매매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자연계란. 이거 지표에 대해서 그 미르님은 한번 좀 보셨어요? 지표하고 전략 받아갖고. 아,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날 수 있어요. 코딩은 책을 샀다가 버리셨다. 책이 아깝네요. 그럼. 레기님 오셨나 보네. 채널 브레이크아웃 스트래티지 지표. 어, 채널 브레이크아웃은 뭐 CHB 전략으로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전략일 거예요. 아, 책을 모니터 받침 들으셨구나. 채널 브레이크 전략은 그냥 검색하거나 여기에 이미 많이 나올 건데 채널 브레이크스 빌트인에 이미 있어요. 이거 많이 뭐 이런 건 다 동키아 채널 브레이크 이미 알려진 전략이고 아주 옛날부터 CHB 전략은 많이들 썼고요. 근데 그다지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뭐 불러와서 보면 되죠. 채널 브레이크. 다 삭제하고 채널 브레이크 아웃 전략을 여기 보시면 요 괄호 표시 있는 걸 클릭하면요 소스 코드가 나와요. 예. 아, 닌자 트레이더 그 토레기님이 쓰셨나요? 그거 쓰기 힘든데 닌자 트레이더 쓰는 것보다 트레이딩 뷰 쓰는 게 낫거든요. 채널 브레이커 전략은 이미 많이 알려진 전략에 대해서 방금 그 원래 있는 빌트인 전략에 보시면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아예 요게 다예요. 뭐 그냥 공부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타이틀 이거는 그거예요. 그 입력값이에요. 이거 볼 거 없고 그냥 맥스 1에서 1000까지 디포트 밸류는 5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위에 밴드 아래 밴드를 고가 저가 제일 높은 고가
이 기간값 동안 기간을 10으로 뒀으면 10일 동안에 제일 높은 값 하이 중에서도 하이 그다음에 로우 중에서 로우 해갖고 10일 동안 제일 낮은 걸 해갖고 위아래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럼 공부할 겸 요거를 코딩까지 오늘 해봐야 되나? 아 코딩까지 가네 오늘. 아 예. 뭐 가보죠 뭐. 예. 복사를 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거예요. 업바운드 다운바운드 해서 그걸 채널로 보고 채널을 이렇게 스톱 업바운드 플러스 그 최소 틱 그러니까 최소 틱은 호가 단위란 얘기한 거예요. 요것도 근데 요건 배워두면 좋아요. 트레이딩 뷰를 배워두면은 자기 전략을 지표에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 말 그대로 이 그대로 수식을 보면은 위에 밴드 아래 밴드를 고가 저가로 해서 했잖아요. 그거를 딱 틱을 한 개씩 여유를 두고 그거를 침범을 했을 때 주문을 내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때 업바운드 위로 해서 한 틱 위로 가면은 매수, 아래 밴드 한 틱 아래로 내려가면은 매도.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게 별게 없고 그냥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채널 브레이크아웃 전략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복사를 이렇게 한다.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빈 지표를 한 만들어 볼게요. 화면에 이제 뿌려보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략 같은 경우는 지워요. 전략은 나중에 뽑아보면 아니까 플롯을 찍어서 이건 굉장히 쉬우니까 이제 하는 건데 플롯에 대한 명령을 이제 해서 그냥 플롯 예제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플롯은 그냥 다 생략하고 가격만 찍어도 플롯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찍어보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쉽게 할게요.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돼요. T 자 요거 저장을 해서 1, 2, 3 어차피 지울 거니까 그리고 차트에 넣기 이거예요. 이거 별게 아니라 그럼 유니비트 전략하고 비교해서 쓸모가 있는지 이게 이제 2시간 봉인데 이게 이제 막상 보니까 허무하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프라이스 채널 있죠. 그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위아래 돌파하고 뭐 했을 때 주문을 내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냥. 이게 채널 브레이크 아웃 전략의 그 지표 그걸 화면에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소식이 있으시면은 소스를 직접 보시면 돼요. 이걸로 하느니 그냥 이 유니 피사르 전략으로 매수매도 저는 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데서 매도 그냥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런 데서 채널 브레이크 아웃이고 뭐고 다 안 써요. 네,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고 다시 매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쓰고
이런 데서 유지하겠다. 이 채널 브레이커에서는 그냥 위아래 바운스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로 줌을 내는 거는 조금 불편해요. 차라리 이걸로 단타를 치면 그게 나는데 그것도 불편해. 그냥 이게는 주가 따라가는 선이에요. 주가랑 똑같이 가는 선일 뿐이에요. 그거를 고가 저가로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그 예를 해보지 뭐. 채널 얘를 넣어볼게요. 얘가 2시간 봉인데 유니 비트맥스 전략에 비해서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NDD가 크고 수익 팩터가 낮고 승률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승률은 사실 40 근처 이상이면 쓸 수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퍼포먼스 수익 팩터가 높아야 돼요. MDD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MDD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근데 이제 얘는 좀 그렇죠. 그럼 얘를 수치를 게다가 슬리피지하고 수로 적용을 안 했는데 저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죠. 넣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리피지하고 수익 그 수수료를 넣었을 때 위아래 바운스를 그냥 아래 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는 까져요. 실전에서는. 그러면 뭐 수치를 좀 변형시켜야겠지. 요게 좋은 게 수치 변형시키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저희 거 전략은 20%까지 이제 올려갖고 쓰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 승률은 높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수익 팩터가 중요하다고. 거래 횟수가 많고 그래도 수익 팩터가 어느 정도 1.7 정도는 돼야 돼. 이 분봉 2시간 봉 1봉 이하로는 1.39 갖고는 뭐라 말할 수가 없고요. 승률은 좋지. 근데 승률을 방금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고. 그다음에 요 MDD 대비해서 요 수익률이 좀 약해요. 그래서 당연히 수익 팩터가 떨어지고 승률이 높은 그러니까 다른 구간이 있어도 그 폭이 적어가지고 나머지 구간에서 두드려 맞는다. 그러면 당연히 기복이 위아래 크다는 거죠. 위아래 기복이 많이 없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치를 바꿔보면 뭔가 나오긴 나올 건데 바꿔봐야지. 수치를 이제 시간봉 1봉 이하니까 수치를 더 높였어야겠죠. 근데 높이니까는 더 파이고 MDD가 더 커졌어요. 이러면은 전략을 있는 그대로 쓰기는 뭐 한 전략이야. 이게 위에 가서 이렇게 푹푹 파여서 만나면 안 되는데 제가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도 수치를 높였는데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찾기 힘드니까 뭐 50으로 해본다든지 안 나와요. 이게 수치가 바뀐다고 해서 푹푹 파이는 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수익 팩터가 좀 낮아요. MDD도 안 좋아요. 순이익의 요거 수익 폭하고 이 최대 손실 폭하고가 이거는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채널 브레이크아웃은 그냥 이런 거다. 저는 안 쓴다는 거죠. 안 써요. 그래서 결론은 안 쓴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들으실 텐데
실제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소스를 보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공부 많이 돼요. 이 중에서 소스가 공개된 게 있으니까 그 지표는 그냥 지표죠.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추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그러려고 만든 거죠. 벡터 예제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운동량으로 방향 계속 그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게 그거 말고는 없네. 이 편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이고 이거는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이제 그어 나가는 거. 그래서 추세선처럼 약간 직선으로 빼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주라면 드렸잖아요. 스크립트 이제 쓸 수 있게 공유했죠. 그래서 음, 안 주진 않았어요. 주진 않고 그냥 아, 아무것도 안 했어. 공유도 안 했어요. 닌자에서 닌자에도 지표가 기본적인 지표들은 좀 있는데 닌자는 C샵으로 해야 돼갖고 좀 어려워요. 버거한테 안 줬지. 버거한테 주면 안 되지. 아, 토레기님 지금 닌자 트레이더 쓰고 계세요? 쓰기 쉬운가요? 그럼 닌자 트레이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쓰기 쉽진 않죠. 트레이딩 뷰가 더 쓰기 쉽잖아요. 전략 지금 코딩 요거 한 거 지금 보여드렸듯이 트레이딩 뷰가 더 만지기는 쉬워요. 랭귀지 자체가 파인 스크립트가 더 쉬워요. 전략 짤 때 쉬워야 되니까. 아, 기타 코드 C샵이 있어요. 그럼 닌자 트레이더 토레기님은 그 어떻게 활용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C샵으로 해서 자기 지표나 이제 전략을 만들지 못하면 닌자 트레이더가 크게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닌자 트레이더 버그 많아요. 닌자 트레이더가 일봉으로 하실 때 일봉이 안 생겨요. 분봉하고 틱봉은 봉이 앞에 계속 생겨 나가는데요. 일봉으로 할 때 봉이 안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차트를 다시 불러오면 봉이 약간 생겨 있을 수도 있고 좀 이상하게 돼 있고 분봉으로 하거나 틱봉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닌자 트레이더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 처음 켜놨을 때 무료에 공개할 때 신호가 일봉을 하면 너무 안 나오니까 방송용인데 나와야 되니까 틱봉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틱봉에서 신호가 너무 이제 많아서 21분봉으로 고쳐놓은 거예요. 닌자 트레이더로. 버그가 엄청 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닌자 트레이더 쓰신 것보다 트레이딩 뷰로 쓰시는 게 코딩하기가 더 쉽고 지표 추가하는 것도 더 쉬워요. 그 다음에 공개된 지표들이 많아서 소스 보기도 쉽고 남이 짠 거 중에서도 이렇게 소스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 트레이더들의 어떤 트렌드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로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닌자 트레이더도 물론 쓰면은 또 좋은 점이 있죠. 무료방에 이제 닌자 트레이더 틀어놨잖아요. 이렇게 그 막 색깔 넣어가지고 그냥.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 용이에요. 무료방 약간 호객행위 가깝고, 그 유료방 회원님들한테 쓰라고는 말을 안 하지. 휩소도 많아요. 그게 휩소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수입이 이렇게 한쪽으로 쫙 치우치고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인데, 그건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를 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예제 봤듯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이제 소스 코드 보고 자기가 딸 수 있단 말이에요. 변형해서. 그러면은 오늘 트레이딩 뷰 이렇게 지표 소스 보고 하는 것도 배웠고, 뭐 지표 설명 요거 유니피사르는 뭐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고, 전략 3개 나온 거 아시고 계시고, 일봉 2개, 2시간 봉 1개 전략 합성해서 나간다는 거. 뭐 제가 전략이 이게 어려운 전략이 아니라서 지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어려운 점 없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파동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이제 심리가 안 좋지만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 다 아시고, 거래가 죽었다는 거. 하지만 이때 좀 준비를 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좀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 손실도 나셨 분들 있고, 뭐 그 차이가 다 다르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면, 저도 비트맥스 할 때 돈 잃고 따고 막 그런 거래 많이 안 해요 또. 그래서 너무 그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 없이 앞으로 이제 나오는 파동에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파동 나오고요. 옛날에 코인도 그랬어요. 옛날에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뭐 2014년도에 뭐 다시 올라갔다 제자리에 오고 막 1년 동안 누워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다 갈 때 가더라는 거죠. 1년 동안 행보하면 그거 거의 죽은 줄 알거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2010년도에 그게 올라서서 사람들이 다 알아차린 거지. 옛날에 코인 하던 분들은 그냥 코인은 누워 있는 게 원래 모습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았어요. 옛날 코인은 가만히 있어서 그거를 횡보를 1년 동안 했었어요.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그게 얼마 움직이지 않고, 가끔 움직이면 이게 좀 가벼우니까 많이 움직이는데 그럼 다시 제자리 왔어요. 그래서 괜찮다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어떤 돈이 더 들어와서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1년 행보할 수 있죠. 주식도 뭐 3년 동안 누워있는 주식이 있고, 원래 그래요. 파동이란 게. 그래서 뭐 주식 격언 중에 그거 이제 100일 바닥 뭐 3일 천정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끝났다고 다 매매 안 하려고 할 때가 이제 어떤 바닥 다지는 구간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준비하고 더 안정된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원래.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설명드렸으니까는 녹화 여기까지 이제 하고 트레이딩 뷰 공부 이제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하고 녹화는 이제
끝내고